네, 안녕하십니까. 트리플레인즈 김영수 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영광적인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팔 커피 농장 크라우드 파밍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팔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고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의 현재 36%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5배 이상 성장하면서 내수와 수입이,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로 봤던 것은요.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이제 4,000원을 내고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농가들이 받는 비용은, 수익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40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크라우드 파밍을 통해서 이 농가의 수익 증진과 다양한 형태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금을 펀딩 받습니다. 그 펀딩을 받은 나무를 통해서 농가들은 그 나무를 잘 키우고요. 거기서 키워진 그 커피들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판매가 되고 리워드로 제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서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농장과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나무를 심어서 농가도 돕고 내 커피를, 신선한 커피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농가들은 실제로 그 기존의 묘목을 사지 못했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부족했는데 이 펀딩 금액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이런 유통업체나 카페들은 공적 무역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숲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윈윈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엽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네팔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펀딩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커피 나무가 심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 커피 나무를 심고 나중에 커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이 신두팔족 지역에 커피 묘목을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강화된 보관시설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된 이런 팜뷰를 설치를 해서 이 팜뷰를 통해서 내 농장에 어떤 농민이 이것을 키우고 있고 어떤 농가가 나무를 키워서 이렇게 라이브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커피 주문 또한 쉽게 할 수 있게 되죠. 내 나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위스 엔조인 헬베타스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헬베타스는 이미 5천여 개 이상 농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커피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아름다운 커피는 히말라야에 선물하는 좋은 브랜드의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이 두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저희 세월호 기억의 숲을 만들면서 오드리 헵번 재단과 협력했습니다. 오드리 헵번 재단은 네팔을 좀 더 돕고자 하고 있고요. 같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다가 저희가 오드리 헵번 에디션의 커피를 팔아서 이 판매처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성을 통해서 케냐 AA 커피나 아니면 마카다미아 같은 이런 고급 작물들의 확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아동들이 함께 해서 이들이 함께 학교를 갈 수 있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이 크라우드 펀딩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폴 맥카트니나 아이유, 빅뱅과 같은 다양한 스타들의 숲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스타들과 잘 연계하는 방안들 또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했는데요. 거의 모든 스타들이 지금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24개국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즉시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을 돕고 싶어 합니다. 세월호 기억의 숲, 연평해 전숲, 위안부들을 위한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 이러한 숲들이 3억 원 이상 현재 펀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펀딩 금액과 이런 유저들 베이스로 앞으로 더 많은 네팔을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인도와 부룬디, 캄보디아 다양한 등지에서 5만 2천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요. 5천 가구 이상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은 지역의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2016년에 5억 원, 2017년에 18억 원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소셜벤처인 트리플렛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전부터 정민철 이사나 함종 이사와 같은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 80개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52만 구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 숲은 저희가 비콥 인증이나 UN 사막화 방지협약과 같은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토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를 했고요. 3,000회 이상 보도가 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가장 나무를 심는 스마트한 방법이다라는 형태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 5만 그루, 2015년 5만 그루의 나무를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2020년까지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들고 있는 다세 대표 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점자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스마트워치 들어보셨죠? 애플워치나 페블 같은 스마트워치인데 그 위에 점자 서페이스가 달려있어서 이 시각장애인분들, 전 세계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점자 스마트워치입니다. 한번 비디오 먼저 보시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좀 생활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접근하는 것에 관한 제약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역사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창업을 공부했습니다. 창업을 공부하던 와중에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한 점자를 쓰는 시각장애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큰 책을 보고 처음에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 같은 것도 점자가 되면은 22권이나 된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패드 같은 굉장히 팬시하고 멋있는 이 점자 교육기기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랬습니다. 이 기기는 이제 점자 디스플레이라 부르는 기술이 들어간 이제 기기인데요. 컴퓨터에 이 기기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 한 줄 한 줄 점자를 읽는 굉장히 벌키하고 상당히 투박해 보이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기의 가격이 3,000달러에서 15,000달러 이상 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점자는 오퍼튜니티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오퍼튜니티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마켓 시장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 2억 8,500만 명 중에 약 95% 이상이 현재 문맹으로 살고 있습니다. 점자를 알긴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성경도 21권이 되는데 얼마나 보급이 어렵겠습니까? 1%의 책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만 원 이상은 굉장히 비싼 점자기 가격, 10년 동안 변경이 없었던 이 가격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이 기기는 약 5%의 사람들만 쓰고 있고 아까 그분도 학교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마켓에 나와 있는 제품들인데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10년 동안 가격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특허가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기뻤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마켓에 너무나 느린 플레이어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게 아니라 가격을 20분의 1더 줄였습니다. 이번에 더 줄였는데요. 그리고 사이즈를 2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제품이 바로 닷 스마트워치입니다.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걸 봤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도 아팠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300명 이상, 지금은 약 1000명 정도 만났는데 정말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실제 테스트를 하고 이분들이 정말 이걸 원하는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다른 게 없고 점자 교육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워치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기능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사실 우리가 20년 전 핸드폰 마켓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무도 핸드폰 굉장히 프로페셔널 분들만 썼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핸드폰 쓰듯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자세 비전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약 500여 개 외신에서 보도가 됐고요. 타임즈를 비롯 BBC, 포춘, 마샤블에서 전 세계 첫 번째 점자 스마트워치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트위터에서도 약 10만 건 이상 공유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렛은 저희를 게임 체인저로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한 매체는 실리콘밸리 자이언트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이 사우스 코리안 스타트업이 처음으로 했다라는 기사를 써서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케냐일까요? 케냐는 사실 간단합니다. 아프리카는 시각장애인들은 오맨이라는 말로 점쳐집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사회 가장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저희는 기회를 선물할 건데요. 삶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닷을 통해서 주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키워드는 1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새로운 기회를 살 수 있습니다. 사회 가장 극빈층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정말 당당한 시민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영어 점자 알고리즘 다 개발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대한항공 직항 노선이 있어서 저희는 바로 갈 수가 있고요. 기술은 어떨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현재 기술인데 저희가 한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크기를 20분의 1 줄이고 가격도 20분의 1 줄여서 큰 기기로 만들 수 있고 각종 커스터마이즈블한 기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기가 작동되는 건데 저 기기가 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방금 보신 스티커도 완료를 했고요. 저희 현재 사이세이버 이 모든 단체들과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미 그 남아공과 또 가나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굉장히 저전력 소형 점자 모듈을 개발함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들, 이 개발도상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삶을 선사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 총 3번의 방문을 통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개발도 이 CTS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차질 없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떨까요? 저희가 이렇게 모듈라이징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특징인데 ATM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기업은행하고 연수하고 있는데요. 버스스탑, 뭐 이렇게 핸드폰에 꼽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저블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자 교육을 혁신적으로 향상할 것입니다. 점자 교육을 1000% 이상 향상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회 극빈층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생산을 일부는 가능한 것은 케냐에서 함으로써 이분들이 경제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도록도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학교나 각종 단체들의 저희 커스터마이즈를 생기기. 얼마 전에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20셀짜리 만들 수 없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긴 것은 짧은 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닷은 전 세계에서 저희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너무나도 부합이 되는 업체고요. 저희가 월드 퍼스트로 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 코이카에서 저희를 지지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리프 대표 이인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캄보디아에 벌어지는 낙엽을 이용해서 천연 일회용기를 제조 그리고 그러한 천연 일회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소형 가정용 기계를 개발을 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뒤에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을 이용해서 저희 기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회용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생산 지역은 캄보디아 내 원재료가 되는 야자수 밀집 지역으로서 이 지역 대부분은 시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낙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버려지는 낙엽 수매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여성, 노안기에 접어든 농민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분들에게 추가 수익 및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 4월 저희가 캄보디아 코스턴 지역 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낙엽 수매를 실시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낙엽 수매에 참여를 보였고 많은 양의 원재료를 수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저희 제품으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친환경적인 특성을 보시면 나무의 벌목 없이 자연의 훼손 없이 오직 버려진 낙엽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고 제조 공정 중에 화학약품 및 색소는 전혀 첨가되지가 않아 폐기물 또한 발생되지가 않으며 그리고 제품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땅속에서 60일 안에 완전 분해가 됩니다. 이를 저희 초기 생산 목표인 월 30만 개를 생산했을 시 기존의 종이 일회용기를 환경적으로 대비를 했을 시 이는 연간 14,400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와 연간 약 40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뭇잎의 부드러운 질감과 수수한 곡선미의 디자인, 그리고 전자레인지 및 오븐,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전자레인지 및 오븐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을 가지고 진입할 시장은 수십 년간 지속된 획일적인 디자인과 비환경적인 재질의 한국의 일회용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조 7천억 원 규모로 매년 약 44억 개의 종이 접시가 소비되고 있으며 이 시장에 진입했을 시 제도적인 경쟁력에 힘입어 이 친환경적인 특성을 살려 아웃도어 시장에 진입을 해서 함부로 벌릴 수 있는 일회용품 시대를 열 것이며 이 디자인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살려 에코 케이터링, 집들이, 그리고 푸드트럭, 즉석식품 판매점에 판매를 해서 이 판매점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음식 판매 구조를 구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 확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저희가 개발한 이런 소형 기계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쉬운 사용으로 어느 누구나 이러한 천연 일회용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으로 설계를 해서 어느 가정에서나 이러한 제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형화에 따른 이 낙엽 분포 지역에 발빠르게 분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가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별도의 인프라 투자 없이 현지 여건에서 원재료를 수거하는 과정에 약 40여 명의 고용효과 창출과 그리고 현지 지역 맞춤형 설비를 통해서 이 약 30가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품격과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게는 또 다른 자연을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었을 때 기존의 종이 접시 대비 효과인은 연간 14,4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효과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수치, 월 30만 개를 기준으로 한 효과이고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필터 기술을 적용한 BOP 가정용 정수기 사업화를 제안한 인텍트원의 현진영 대표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개발도상국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의 가정에 식수를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수기를 보면 기능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6개월 또는 10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정수기들이 하나의 폐품처럼 굴러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희가 봤을 때는 BOP 가정의 주부들의 마음을 훔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가장 많이 쓰는 BOP 가정 주부들의 마음을 훔치지 못한 정수기 제품은 바로 폐품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이러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또 하나는 BOP 가정 주부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디자인적인 혁신, 또 하나는 이러한 정수기를 지속적으로 보급,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수기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수기의 가장 최고의 기술은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 같은 소재는 포어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정수를 하는, 바이러스를 필터링하는 방식인데요. 포어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압이 커져야 되고요. 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펌프나 모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적정 기술로 많이 알려진 세라믹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정수가 필요합니다. 자유낙하에서 2시간을 기다리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위에 있는 물을 떠먹지 정수된 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타 정수기는 가격이 싸고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정수기는 상수도 기반의 정수기입니다. 즉 수도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마지막으로 정수하는 데 쓰는 정수기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적정 기술로 많이 알려진 라이프 스트로우 같은 경우에는 물의 맛이나 색 등이 그렇게 수질 자체가 정수된 수질 자체가 그렇게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더러운 물을 얼굴에 대고서 빨대를 빨아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빨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정기적 일렉트로 차지를 이용한 필터링 방식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포어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바이러스의 마이너스 차지와 플러스 차지가 되어 있는 나노 입자를 도포된 소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일렉트로 차지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결합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통수성이 우수하게 돼서 전기 없이 정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기술을 요약을 하자면 전기가 필요 없는 정수기와 필요 없는 정수기이지만 멤브레인과 동등의 성능을 낼 수 있고 또 제안드리는 디자인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필터가 페트병과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정수 필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수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페트병을 연결해서 필터 자체로서 정수를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을 구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현지인들이 이 정수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선형 구조를 적용을 해서 필터 관리가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워터큐브라고 하는 이 필터 디자인과 또 하우징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수기 제품이고요. 요 밑에 부분으로 페트병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부가 분리되기 때문에 하부 하우징에 모든 부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개발도상국 어디에든지 보급할 수 있는 물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반영을 했고요. 보시는 이러한 제품 디자인을 저희가 개발도상국 현지에 실제로 가정주부들한테 물어본 결과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 그러니까 갖고 싶은 제품이다라는 피드백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든 제품들은 개도국 현지에서 공장에서 현지에서 조립하고 판매하고 또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유통 채널을 통해서도 이러한 그 정수기를 보급할 수 있지만 현지 방판 채널, 그러니까 방문 판매 채널을 만들어서 BOP들이 참여하는 유통 채널을 만들므로써 그들이 보급하고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저희 사업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그 정수기 제품이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한 판매를 위한 BOP를 대상으로 한 판매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기존 유통 라인을 공급했을 때는 50% 언더, 또 그리고 방문 판매 유통 채널을 했을 때는 40% 언더에 이런 제품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수혜 가능, 필요한 인구가 얼마큼이냐를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 WHO와 유니세프가 2013년에 JMP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살펴본 결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75%, 약 1억 9천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를 50불 정도의 저희 정수기 시장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고요. 이러한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제품을 전 세계 개도국에 물이 필요한 어느 나라든지 판매하고 유통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젤스윙 대표 박원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난 피해 지역에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마을에는 그 지역 마을로 가는 길이 끊어져 그 지역의 재난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 명의 구조대원을 파견할지 또 그리고 몇 명 어떤 장비를 들고 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이번 네팔 대지진 사태 때 10일 동안 발생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도로가 아닌 하늘의 도로가 있어
그 도로를 타고 비행기가 날아서 정찰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엔젤싱은 바로 이 하늘의 도로, 그로 인한 인프라를 네팔에 구비해주고자 합니다. 저희의 이 꿈의 실현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드론의 특성에 있는데요. 바로 정밀성, 신속성,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경제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접근성입니다. 여기 있는 드론처럼 작고 가볍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드론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을 대신 정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미 한국창의과학재단의 연구과제를 통하여 기존 드론보다 2배 이상의 채공시간을 증가시키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연구과제를 통하여 접근성을 더욱더 증대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밀성입니다. 공간정보 드론으로 만든 3D, 2D 지도의 경우에 구글 맵과 같은 지도로 만든 인공위성을 통한 지도보다 훨씬 더 정밀함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지도는 저희가 이번 네팔을 방문해서 드론을 가지고 만든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지역 주민들의 우물의 식수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정밀함을 가져서 재난 복구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기존 공간정보 드론의 경우에 지도를 제작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인명구조의 황금 시간인 6시간을 훨씬 더 초과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긴급구조에 이 드론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엔젤스윙은 구글맵에다 실시간으로 사진을 업로딩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이 완료되면 긴급구조에 이 드론이 활용되어 매우 유용한 재난복구 대응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일반 항공 촬영용 드론과 그리고 취미용 드론, 이런 드론과는 다른 지도 제작 기능이 있는 공간정보 드론은 시중가 약 2천만 원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희 엔젤스윙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이라는 5분의 1 가격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저희는 이미 150만 원을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한 경험이 있으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400만 원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가에 그리고 어떠한 곳이든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지닌 그리고 신뢰성이 있고 정밀하며 신속하게 공간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이 드론을 전 세계로 네팔을 비롯한 전 세계로 보급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런 꿈들을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구축 전략과 확산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축 전략입니다. 이미 네팔에는 재난 복구를 위해서 많은 활동과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저희가 판매할 첫 번째 수요 대상지인데요. 바로 이곳에 저희는 토탈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드론 판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토탈 솔루션이라는 것은 드론의 판매 및 렌탈, 랩핑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리와 출장을 하는 바로 전문 파일럿이 네팔 현지에서 그런 지도를 제작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의 드론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이 토탈 솔루션으로 저희가 시드원에서 이루고 싶었던 세 가지였던 첫 번째로 개도국을 네팔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두 번째로 수익 모델을 확보해야 하고 세 번째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재난복구 분야에서 얻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기존 공간정보 드론의 사업이 있었던 정밀농업과 그리고 건축계획, 도시계획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시장을 선점하여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또 대상국의 확대를 위해서 예상 재난 피해 지역이 있는 많은 개도국 나라에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재난 대역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긴급하게 대응하는 초동조치 팀원들에게 집중하여 포커스를 맞출 것이며 또 대상 분야의 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밀농업, 기계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발을 내딛을 것입니다. 군사용 드론과 취미용 드론을 제외한 상용 드론의 시장은 약 30억 정도로 매우 큰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 시장에 있는 실수요자들 400명의 단체를 컨택을 해서 그들의 불편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불편한 점은 기존의 공간정보 드론의 매우 비싼 가격이었고
그 비싼 가격과 운용이 어려워서 저희는 토탈 솔루션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들고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네팔에 2달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네팔 사람들의 꿈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 무너진 꿈들이 이번 지진 피해 규모가 네팔의 지난 8년간의 GDP 성장률의 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팔이 개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분군투해왔던 개도국의 노력이 이번 지진 한 번으로 무너졌습니다.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코이카와 함께 네팔에서 출발하여 개도국 전체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커너슨즈의 김동원 대표입니다. 저희는 차세대 대피 안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의 보다 취약한 BOP 계층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창업한 신생 기업입니다만은 사물 인터넷 분야에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으며 안전 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세계적인 행사에 저희의 혁신적 제품을 홍보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관리자를 한국에 초청했을 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요한 혁신 사례로 저희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에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일명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는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취약한 어떤 예산과 사회적인 그런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세계경제포럼 144개 평가국 중에 92위에 그치는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지역에서 연간 작년 한 해에만 1,500건 이상의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라던가 산사태가 발생하는 그러한 취약한 지구의 17.2%에 해당되는 4천만 명의 BOP 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인 그런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자카르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경고음을 반복 재생하는 그런 형태로 일괄적인 경고음을 반복 재생하면서 대피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치와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경의 구조활동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2004년 12월 당시에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태평양 하와이에 있는 국제재해감시센터에서는 이미 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경고했습니다만 동네 곳곳에 재난 대피 안내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민이 150만 명에 달하고 사망이 28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그러한 상황으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해안가의 확성기라던가 다양한 시각적 안내 기기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함으로써 음성, 조명, 화살표와 같은 시청각적인 그런 수단으로 실시간 대피 안내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서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지금 보고 계시는 초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장비는 롱레인지라고 하는 접촉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나와 있는 RFI라던가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는 이미 라이브러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분야에 국내 최초로 이러한
초전력 광역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행착오와 많은 통신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라이브러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시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인도네시아 현지 같은 곳에는 지금 산불 예방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안을 진행 중에 있고 성공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 투자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고 손쉬운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쉽게 현지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팀 코너스토즈의 연구소장인 최정원 박사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 대피 안내 스테이션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상대피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위치 주변의 음성과 조명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종료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스가 노출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심각한 성공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나미가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작 제품이라 음성 레코딩 파일을 그냥 순차적으로 틀었고 실질적으로는 지형 특성이라던가 위치,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 안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골든 타임 내에 재난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 타임 내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음성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반응률을 78% 이상으로 높이고 직접적으로 안내 요원이 배치되지 않더라도 가상 요원이 상시 배치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무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혼잡도가 반영된 경로 안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앙에서 지역 부처 간에 수작업으로 전달되던 것을 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형하고 도심 위주의 사회 재난 인프라를 BOP 계층이 거주하는 그러한 취약 지구로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BOP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저희가 직접 개발한 그런 네트워크 장비와 적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대피 안내 스테이션들, 실내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들 기반으로 해서 현지 파트너와 이미 사업 제안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람이 곧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안전 혁신의 창조적 성장 동력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미르 대표 박재환입니다. 루미르는 빛을 의미하는 루미와 세상을 의미하는 미르의 합성어로 세상을 밝혀보자는 목표로 작년에 전자전기공학부 출신들을 주축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인도 여행을 통해 실제로 정전을 겪으면서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양초와 케로신 램프로 어둠을 밝히고 있지만 촛불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엔 빛의 밝기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또한 케로신 램프는 양초에 비해 훨씬 밝지만 호흡기에 매우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양초 하나로 케로신 램프 이상의 밝기를 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 위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루미르 C를 만들었습니다. 루미르 C는 외부 전원 없이 촛불의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밝히는 LED 램프입니다. 촛불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더라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LED가 깜빡거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보드 기술을 통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저희는 여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케로신 램프로 인해 매달 한 달 수익의 3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로신 램프는 매일 담배 40개 피를 피는 것과 동일한 만큼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 기존에 많은 소셜벤처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램프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흐려져도 충전이 잘 되지 않고
리튬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러한 형태로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형태로 제품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좀 더 실용적인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초 하나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어둡지만 양초 위에 저희 제품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국제개발 NGO와의 MOU를 통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인 작년 여름부터 필리핀 블랑칸주에 있는 타워빌에서 시장 조사 및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제품을 수정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캠프 내에 있는 봉제센터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일하면서 루미르 씨를 소개하고 차기 제품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궁금한 점 등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는 15분의 루미르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제품을 하나씩 드리고 매달 꾸준히 피드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 원가가 $20 중후반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 3개가 팔리면 하나를 기부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기부는 사기 저가 제품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제품 원가를 $10 이하로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서도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달 말에는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통해서 루미르 C를 출시하고 내년에는 저가형 모델인 루미르 K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개도국 시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가형 모델인 루미르 K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루미르 K는 양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론에 적용 가능합니다. 작은 여론만 있어도 빛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을 8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한 달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줄임으로써 생활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LED가 분리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품이 넘어지더라도 주변으로 불이 얼마 붙지 않도록 구조적 설계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정전 문제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나아가 저개발 국가의 빛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루미르 C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루미르 K를 비롯해 더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조각들이 모여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 인터내셔널의 이경태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네팔 고산지대에 적합한 국립형 초소수력 태양광 하이브리드 발전 장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저희 아이디어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연구실에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그 봉사활동, 그러니까 봉사단으로 네팔에 많이 다니면서 이런 시스템의 설계, 제작, 그리고 보급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팔에서 시작된 활동이 라오스, 중국, 베트남으로 확대되어 진행이 되었고 2014년에 저희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은 보셨던 사진일 겁니다. 바로 나사에서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의 밤이라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국 내륙, 네팔, 그 다음에 라오스, 그 다음 북한 등은 밤에 거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문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전기가 부족하면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1kW도 안 되는 전기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6%는 정말 적은 양 0.1kW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의 전기를 그들에게 보급을 해줌으로써 충분히 필요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팀의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으로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포커싱한 나라는 네팔입니다. 네팔은 2013년 국내 GDP로 170여 최빈국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쪽에 아래쪽을 제외한 국가의 80%가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산악 지역의 전 인구의 50%, 즉 1,50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기의 대부분의 도로가 이렇게 산사태로 인해서 유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내려서 삽으로 길을 만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기가 없고 이렇게 도로가 유실되는 곳에서도 전력 수요는 항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시골을 가더라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대형 수력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팔로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산악 지역에 있는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킬러 특급 초소수력 태양광 독립형 하이브리드 발전 장치입니다. 독립형이란 말은 외부에서 전력 공급이 없다는 의미고요. 하이브리드란 말은 보시다시피 태양광이랑 초소수력 두 개를 합쳤기 때문입니다.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태양이 없을 때 수력 발전을 할 수 있고 물이 없을 때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삼는 게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적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수킬로와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게 드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가구 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학교나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실제로 생산이 돼서 그 태양광, 초소수력 발전기로 생산이 되고 그다음 소비가 되는 그래프를 간단히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네팔 현지 상황에 아주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국소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전체 국가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팔은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되게 호의적이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이런 소수력 발전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IDI 인터내셔널은 저희가 그 5년 동안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TS 프로그램의 그런 목적과 잘 부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은 높은 초기 비용을 낮추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하이브리드 발전에서 배터리가 없어서 비용이 낮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서 재료가 바뀌는 부분에서 가격이 저렴한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희는 거기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부터 계속 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과 그리고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저와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똑같은 전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초소수력과 태양광으로 네팔에 빛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팜 김대규입니다. 비전력 가구를 위한 혁신 솔라운 시스템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각기 다른 전력 보급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보급률이 낮은 나라 캄보디아가 본 제안의 사업 대상 국가입니다. 보시다시피 도시와 농어촌 간에 극심한 전력 보급률 차이가 있고 전체 인구 1,500만의 캄보디아 그 인구 3분의 2에 달하는 무려 1,000만 명이 전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 전력청의 보급 계획입니다. 현재 62%의 마을까지의 보급률은 5년 뒤 100%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57%의 각 가구까지의 보급률은 2030년, 지금부터 무려 15년 후에도 여전히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보급 계획에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이 30%는 왜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선로 개설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선로 개설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솔라홈 시스템은 확실한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 분명합니다. 기존에 불편하게 배터리를 충전해다가 지극히 제한적인 조명 위주로 제한된 사용 용도를 하던 그 가정에게 솔라홈 시스템은 분명한 하나의 혁신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방식도 솔라홈 시스템도 부딪히는 아주 궁극적인 치명적인 한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배터리의 짧은 수명, 교체 비용의 발생인 것입니다. 배터리의 특성 몇 가지와 함께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터리는 완충전압 그 이상 충전하게 되면은 과충전에 의해서 기기가 손상되고 수명이 짧아지고 폭발의 위험성까지도 있는 완충전압과 더 이상 방전하게 되면은 충방전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한계전압 그 동기전압 사이에서 충방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된 전기는 배터리로 저장되기 전에 하나의 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얘의 이름이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왜냐하면 완충전압과 동기전압을 사이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의 거의 모든 컨트롤러가 이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성, DOD, 즉 방전 신도입니다. 많은 솔라홈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는 까닭이 바로 이 DOD와 다음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배터리는 약 절반을 사용했다가 다시 재충전하고 이러한 반복 사용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약 80%까지 깊이 방전했다가 다시 충전하는 패턴으로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바로 충방전 가능 횟수, 배터리의 수명의 차이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00회와 150회로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그래프는 하단에 보시다시피 방전 신도의 차이에 따라 그 사이클 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전압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배터리의 일정 부분에 더 이상의 출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하여서 배터리가 늘 어느 정도의 DOD를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충방전 가능 횟수, 즉 수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적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고착화 현상에 있습니다. 이 황산화 현상은 연축 전지의 경우 그 사용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전지 극판에 황산염이 고착되어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면 더 이상 배터리는 충방전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기와 변기가 뚜렷한 캄보디아의 경우 일조량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일조량이 풍부한 건기에는 완충이 됩니다. 하지만 일조량이 부족한 우기가 되면은 비록 그 출력을 50%에서 제한한다 할지라도 다음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충방전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기 내내 충전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저 용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황산화 현상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우기를 거친 배터리는 그 성능과 수명과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너무나 빠른 교체 주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제한 기술은 다음과 같이 혁신합니다. 저전압 차단 기능을 계절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배터리가 적은 일조량에도 불구하고 완충되지 못하는 공간이 없도록 하며 게다가 수명이 짧아지는 황산화 현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DOD가 더 상승하여서 DOD가 더 줄어들어서 그 사이클 횟수가 400회에서 약 1100회로 늘어나는 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혁신 기술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배터리의 수명, 여기에 대해서 저전압 차단 기능과 배터리 보호 관리 회로 등을 추가하여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와 건기, 일조량의 차이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전압 차단 범위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혁신하겠습니다. 기기의 잦은 고장과 특히 인버터의 합선 과부하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일체형 시스템화하고 불필요한 고장을 줄이며 완벽한 보호 회로를 적용하겠습니다. 낮은 충전 효율에 대해서는 현재 2스테이지로 되어 있는 충전 알고리즘을 4스테이지로 확장함으로써 최대화하겠습니다. 적은 일조량에도 충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먼저 비전력 가구들의 전력 사용 유지 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안정적인 인버터 사용 등을 통하여 전력 보급률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의 최대화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수많은 국제개발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그 중에서도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임에 미루어 다양한 범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들, 에너지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활연구회 강봉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살림은 급속도로 황폐해져 왔습니다. 사실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로 유례 없이 성공적으로 산림복원에 성공을 해왔습니다. 많은 성공 요인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주민들이 땔감을 위해서 베는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연탄이라는 대체 연료가 대규모로 보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축적해 왔었던 연탄의 생산 기술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탄화 기술, 농업부산물을 연료화할 수 있는 탄화 기술을 접목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산림복원에 성공했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살림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사업의 시작이었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농업부산물, 흔히 말하는 왕겨, 땅콩 껍질, 이런 농업부산물은 사실 탄화를 하지 않으면은 부피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연기가 많이 나고 착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용 연료로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탄화를 하게 되면은 부피는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연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실 연료로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로 적당하게 탄화를 시키느냐, 바로 얼마만큼 반탄화를 시키냐고. 저희의 혁신 기술은 이러한 농업부산물을 연료 손실은 줄이되 연료의 성능은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이걸 취사탄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는 탄화 기술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농업부산물을 가정용 연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 혹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취사탄 사업을 하나의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다음에 같은 중요한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자급자족으로 무상으로 연료를 얻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료를 유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산이 필수적인데, 대량 생산이 필수적인데,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쏟아지는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이, 수요 시장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원재료인 농업부산물을 아주 저가로 손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른 속도로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50만 톤의 나무숲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연간 330만 톤의 왕겨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주민들이 현재 있는 나무 연료가 아닌 대체 연료로 선택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매력적인 제품을 줘야 됩니다. 그 매력적인 제품은 현재 취사 문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존의 나무숲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낮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현지 기업, 현지 국가 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 현지에서 현지 취사 문화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연료를 현지에 있는 화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료들을 연료와 동일 그 이상의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20% 낮은 가격에 농업부산물 취사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두 차례에 걸친 현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 성공 가능성을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사탄 공장을 하나 세울 때마다 저희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미얀마의 산림이 훼손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3만 6천 가구가 20% 낮은 가격으로서 연료를 구매함으로써 연간 130만 달러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취사탄 100만 장, 1000만 장을 보급하려는 일회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연탄이라는 산업이 우리나라의 현대적 연료로 가기 위한 중간 연료로서 가장 큰 역할을 했듯이, 이런 미얀마 취사탄 사업이 미얀마 경제 발전에서 중간 과정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미얀마 산림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창업팀 사업 책임자 이동영입니다. 제가 먼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아프리카 말라위로 건너가 1년 반 정도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관련 연구로 3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4번째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1분에 1명, 말라리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97개 국가가 위험국가이며 33억 명의 사람들이 그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국가인 캄보디아는 인구 1,5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거주합니다. 과거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무분별하게 말라리아 약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내성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 시점으로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 선진단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9년 연간 진단 횟수가 6,500만 건에서 2013년 3억 건 이상으로 500%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말라리아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존하는 말라리아 진단법을 자세히 분석했고, 그 가운데 나온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 100여 년 동안 사용된 현미경 진단법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진단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험 장비와 실험 세팅이 필요하며 훈련된 현미경 전문가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상이하며 오류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르지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이행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속 진단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임신 진단 테스트처럼 이것은 혈액과 버퍼를 넣어 20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법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낮은 성능으로 초기 진단이 불가능하고 부정확한 진단법이며 품질 불량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더운 나라에서 이 키트에는 단백질 항체가 심겨져 있는데 운송이 되고 그 뜨거운 창고에서 보관이 되면 열 변성이 일어나 고장난 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지스틱스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4세대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진단 키트는 일회용 말라리아 검사 칩과 모바일 진단 리더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을 이 검사 칩에 떨어뜨리면 20분 안에 자동 진단이 완료되는 휴대용 진단기기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일회용 말라리아 검사 칩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실과 여러 재료들을 사용해서 해야만 했던 것들을 이 지름 4cm의 작은 플라스틱 칩으로 대신하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레버노츠 기술과 재료, 기기 역학 등의 멀티융합 학문이 만들어낸 그런 혁신적인 발명품인 것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진단 리더기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말라리아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현미경을 리모델링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는 모바일 헬스를 구현할 수 있고 헬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 관리, 약품 관리, 약제 내성 모니터링, 백신 신약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 국가와 국제 기구들이 말라리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셔널 스케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글의 룸 프로젝트, 페이스북의 아킬라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에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을 열게 되면 이것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4세대 현장 진단 플랫폼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검사칩을 교환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며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 리더기로 저희는 만들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진단칩은 불과 0.5불, 리더기는 300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현미경보다 쌉니다. 저희는 6개월 내 시제품을 완료하고 내년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AID나 빌게이츠 재단의 펀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연구실과 서울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과 핵심 멤버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협력 기관과 세계 최고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쉐어링 인벤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발명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저희 노을의 핵심 철학입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어덴 루시의 윤상철입니다. MX와 휴대용 안과 장비를 활용한 안보건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더욱 필요합니다. 저희 팀은 대상 국가를 방글라데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환경적인 영향으로 방글라데시는 안주라는 유병률이 높습니다. 둘째, 모바일 헬스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지원 의지는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비용이 높은 안과 검진기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계획을 달성하는 데서 많은 제한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적절한 배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 기반 안보건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안과 질환의 진단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기반으로 모든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 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영상과 환자의 의무 기록을 관리,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기술 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의무 기록이 서버를 통해 축적되고
이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판도구서가 부족한 방글라데시 현지 상황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과 카메라 개발입니다. 안과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랑 다른 이유는 측정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며 접사가 정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팀은 이미 동물 실험용 G 안과 카메라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휴대용 안과 카메라를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획득된 사진과 연동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저희 팀은 트라코마 관리 앱을 이미 개발하여 보건 현장에서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앱은 저희 팀을 넘어서 여러 국제 안과 NGO들이 현재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진과 시력 측정을 기반으로 한 여러 안과 기본 검진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카메라와 연동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보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패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적절한 안구 영상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과 녹내장 진단을 위한 1차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으며 안질환의 80%를 차지하는 백내장, 녹내장, 각막질환, 당뇨왕막병증, 그리고 노년성 황반변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문진을 통해 환자 정보를 얻고 스마트폰과 안전 카메라를 연동한 다음에 환자의 안구 사진을 획득합니다. 획득한 안구 사진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되게 되며 서버 안에 있는 진단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조언을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기술이 구현될 경우 방글라데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1차 보건 의료 인력들은 안과 카메라를 가지고 방문 진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발견 시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서 지역 내 거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지역사회 내의 안질환의 부담은 경감되게 됩니다.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하면 확장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전략입니다. 저희는 국제실명예반재단의 스탠다드 리스트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등록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팀은 3년 전부터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아무 제한점이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전략입니다. 방글라데시 보건부와 모든 안보건 관계자들이 모이는 비전 2020 포럼에서 방글라데시 내 파일럿 결과와 제품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후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IAPB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방글라데시 외에 국제적으로 저희 제품의 활용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며 MS 서밋에서는 안과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들 앞에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확장 가능성들을 타진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보건 사업 서비스 접근성 증진을 위해 초소형 검안기를 만들고 있는 오비츠 대표 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앞서서 저희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00량이면 눈이 900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900량을 잃어버린 인구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세계 시각장애 인구 80% 이상이 예방 가능했던 케이스라는 건데요. 이 점은 실명의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존 기기들을 살펴보면은 기존 기기들의 고가, 큰 부피, 그리고 복잡한 사용 방법 때문에 사회적 소외계층의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광학연구소 플람 시각연구소 출신으로 라섹 수술에 관련된 그 핵심 기술을 시장에 보급하는 등 광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이런 초고가 기계로서는 이런 소외계층의 이런 보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 3년 전쯤에 저희의 핵심 기술을 응용한 고성능 보급형 검안기 기술 개발에 착수합니다. 3년간 동안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저희 연구소원들의 교수님들,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사업화의 각 사업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합류를 하면서 팀을 보강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는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4천만 원대에 이르는 기기의 기술력들, 그 이상의 것들을 이 작은 기기 안에 담는 것 외에 눈의 측정 시간은 3초, 최대 3초 안에 45가지 이상의 눈의 정보를 댈 수 있는 저희만의 독자 기술 개발을 했고 그거에 대한 특허도 출원하였습니다. 저희의 경쟁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은 첫 번째는 첨단 웨이브프런트 센서 기술을 초소형화시킨 광학적 설계,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비용 절감과 함께 이뤄냈다는 점, 저희만의 또 다른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비슷한 유사 경쟁사들입니다. 지금 모두 약 3, 4년 정도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네 팀이 First Mover 그룹으로 간추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고난이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 앞으로 세컨 무버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유독 오비츠의 기술력은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시력 저하의 원인들입니다. 이 시력 저하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은 실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은 저희 기기로서 시력 저하의 원인 97%, 실명의 원인 88%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의 어떠한 기술력으로도 또 이전에 보셨던 경쟁사들의 기기 어느 걸로도 이 정도의 측정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장으로 보고 있는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 저희는 저희 기기를 가지고 환자를 우리 테크니션이 방문하는 원격 진료 서비스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CTS 사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저희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런 원격 진료 방문 시스템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저희의 R&D, 제품 기능 향상, 기능 추가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인도네시아가 이 본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실명 예방 활동을 활발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미트라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사업 진행 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명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고 이미 실명을 해버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활동은 현지의 보건소, 그 다음에 안과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안보건 사업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은 많이 멉니다. 하지만 오비츠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휴의 김주현 본부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모로코 결핵 퇴치를 위한 복약관리 시스템 기반 모바일 헬스 서비스 사업화 부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다양한 검진 기술과
강력한 약제, 디팜핀이나 이소니시아네 같은 아주 성능이 좋은 결핵 약제를 개발함으로 인해 우리는 결핵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90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마다 4,100여 명의 결핵 환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결핵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개선 속도는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후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생명이 결핵으로 인해서 그 국가에서 가장 많은 감염 질환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모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2만 7천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문맹으로 인해 결핵치료 중단율이 높습니다. 결핵치료 같은 경우에는 중단율이 높다는 것은 곧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원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환자의 투약 불순응입니다. 투약 불순응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복약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건데 이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고 많은 선행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방법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의 검진과 진단을 병원에서 의사가 하게 되고 의사는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큐어 행위, 병원 내의 치료 행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을 내린 이후가 바로 복약 단계인데요. 보시다시피 앞에 두 단계는 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복약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에만 의존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의료라는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완벽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 환자들의 치료 효율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투약 불순응을 치고 있는데요. 그 투약 순응도라는 용어는 약물 복용 형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환자가 약을 처방했을 때 이를 얼마나 잘 준수를 하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뭐 실제로 지금 그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투약 불순응도가 5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투약 불순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이로 인한 뭐 경제적 손실만 하더라도 연간 618조 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질병 치료 효과조차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질과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위협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복약을 의료행위 안에 체계화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통신기술과 많은 IT 융복합 기술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보시다시피 환자에게 복약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축된 모니터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 센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단순히 이렇게 양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아진 모든 정보들은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 보건 전략의 핵심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계 자료로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스마트 약상자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그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도 유사한 기술들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미복용에 대한 부분을 알람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였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복약은 미복용, 과복용, 오복용 이 세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복약 정보는 단순히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건정보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모로코에서 1차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간단히 성과를 보시면은 모로코 수도인 라밧에 저희가 그 17개 보건소와 협력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 사업 성과로 인해 모로코 현지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특히 뭐 저희 같은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뭐 그 유관기관의 인증과 정부기관의 허가를 이미 획득한 상태고요. 다른 성과보다도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모로코에서는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조군과 비교했을 때 투약 성공률, 치료 성공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치료 성공률이 77%였었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수치로 증가가 있었습니다. 98%에 이르는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저희 장기적으로는 결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자, 감염질환자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단순히 사용하는 그 수혜자뿐만이 아니라 수혜국 전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 지원국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할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휴대용 초음파를 활용한 1차 보건 의료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현재 저개발 국가 또 개발도상국가에서 꽃가를 활용해서 산전 진찰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이 꽃갈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보면 매 90초당 한 명의 산모가 임신 관련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네팔 사례를 보듯이 재난이나 응급 현장에서 저희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들고 뛰는 것 말고는 사실 이미 선진국조차도 별로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목 칼아해주고 IV 라인 잡아주는 게 답니다. 만약 이때 복부 출혈 같이 응급을 요하는 그러한 질병 그런 상태를 검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이제 개인적인 응급실 경험을 통해서 초음파 진단기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모어팀처럼 늘 들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현장 진단용 초음파 진단기기입니다. 보시면 저희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의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이 영상을 보내서 진단 화면을 볼 수 있는 장비는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된 모델입니다. 당연히 휴대가 가능할 정도로 경량화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E, 유럽 의료기기 인증, 그리고 한국 식약처 인증에 이어서 지난달 따끈따끈하게 FDA에서 인증을 받아서 저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부터 국내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30개국에 아직 B2C 마켓까지 침투하지는 않았고요. 주로 이제 총판들, 디스트리뷰터들을 확보하고 있는 판로 개척 단계에 있고, 이제 또한 NGO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나 짐바브웨, 이디오피아의 저희 제품이 보건 사업에 현재 활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제가 몽골에서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복부 출혈을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현재 장면은 탄자니아의 이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께서 모자복원에 있는 그 산전 진찰에서 태아의 상태를 직접 저희 초음파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번 사업을 베트남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베트남이 모든 7,000여 개 보건소에 초음파를 공급을 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사업이 연 19.1%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번 이 비즈니스나 이 보건 프로그램을 위해서 베트남에서 108병원의 닥터 뚜안을 만나서 닥터 뚜안과 이제 관련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고요. 저희 지금 광치성 보건부 국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련 미팅을 갖고 실제 보건소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되어 있는 초음파와 저희 제품의 비교 시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코이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프로그램인 광치성 행복 프로그램과도 저희가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 사전 미팅을 통해서 광지성 행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역시 모자 복원에서 이제 초음파에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저희 초음파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한 성과 공유를 같이 해서 두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결국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건소와 군 보건소에 저희 초음파를 공급을 하고 의료진들한테 초음파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산전진찰과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보급한 보건소와 보급하지 않은 보건소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학회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광기성 보건국과 MOU를 맺었고 기타 다른 많은 베트남 관련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 CTS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의 보건 사업도 나아가 비즈니스 채널까지 구축을 해서 이 모델을 통해 결국 다른 나라까지 이 휴대용 초음파를 활용한 모자 보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